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리딩 클래스 오랜만에 여러분들 그동안에 각자 자기가 그동안 준비했었던 기본적인 양식들, 기본적인 계획서, 기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각자 시안을 모두 다 제출을 하셔가지고 그동안 이 현장에서 작업했었던 거를 보느냐고 이 온라인 수업은 오랜만에 같이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통적인 주제를 이야기를 할 때 온라인 클래스를 같이 활용을 하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직접 각각의 이제 팀별로 만들어 놓은 이 작품들에 대해서 직접 나중에 시연을 할 때도 이러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을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다시 보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그동안 뭐 다른 작품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뭐 우리 쪽에서 만든 게 좀 부족한 건 없는지 아니면은 또 비교를 해봤었을 때 수정할 것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기 위해서 자료를 남긴다는 의미에서도 함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보시는 오늘 온라인 수업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일단 지난번까지 같이 제출을 해주셨던 이 기본적인 시안, 이 시안들 중에서 뭐 일일이 모든 팀들 거를 다 개별적으로 이 함께 같이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 사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카드 뉴스를 만들고 있는 이러한 주제가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에 맞춰서 카드 뉴스의 대표적인 거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브런치 같은 일반 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돼 있는 이러한 이 아날로그식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팀은 그 팀대로 또 동영상은 동영상대로 이렇게 뭐 시나리오는 시나리오 이렇게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을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봄으로써 지금 내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다른 팀의 시안에 비해서 또 혹시 앞으로 나중에 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함께 같이 논의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볼 여러분들 제출한 시안은요. 지금 현재 그 카드 뉴스를 제출한 이 주제에 맞춰서 일단 카드 뉴스가 제작된 첫 번째 시안을 보고 이 카드 뉴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제작이 되고 제작된 이 카드 뉴스가 무슨 퀄리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충분히 수정도 가능하고 하니까 어떠한 컨셉, 어떠한 주제 그리고 어떠한 거에 이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 아동폭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 카드 뉴스입니다. 전체 1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카드 뉴스의 주요 내용은 여기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 유아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 아동폭력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히 되는 이 아동폭력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화면 구성에서 전면에 배치를 하면서 거기에 당연히 경각심을 느끼기 위해서 경고등까지 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 디자인 측면에서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집중력 있게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 화면도 모두 다 올 블랙으로 함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정확하게 나타나고자 하는 그 텍스트에 훨씬 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화면 구성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이 솔루션 자체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이렇게 정사각형 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 틀로 되어 있는 이 구성 내에서 역시 사람들의 시선을 중앙으로 집중시키면서 했다라는 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컨셉이라든가 디자인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에 들어가는 측면에서 현재 당신의 유아는 안전한가요? 라고서는 의문문으로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끌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거 있겠죠? 그렇죠. 바로 현재 당신의 유아는 안전한가요? 라는 이러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결국 명확하게 기획안을 작성할 때서부터 바로 이 카드 뉴스를 배포할 대상을 명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아동폭력의 피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아동의 부모님이나 보호자 또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은 선생님들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주변에서 이 아동을 보호해야지 되는 이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호자가 지금은 내가 아이가 없는데 라고 했었을 경우에는요, 그렇죠. 앞으로는 잠재적인 나중에 여러분들 뭐 부모가 되고 등등등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넓게 보면은 거시적으로는 이 포괄적으로는 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타겟팅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어린이집 같은 데에서 아니면 유치원에서 이 학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설명회를 하거나 아니면은 관련해 가지고서 어떤 교육기관에서 이
관련된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할 때 먼저 사람들한테 아주 이 문제를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포커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뉴스는 다음으로 연결이 돼서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많은 유아들이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여기에서 만들어진 기관에서 유아들이 보호와 행복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이러한 기본 전제, 즉 항상 여기에서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즉 이 유아기관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린이들이 아침에서부터 오후 시간 내지는 오후 늦게까지도 맞벌이 부모님을 대상으로 해서는 많은 시간을 보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다양한 사회적인 관계, 신체적인 관계, 또 학습적인 관계, 인격적인 성장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이러한 장소의 중요성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이 유아 교육기관에서 어떠한 이 일이 발생함으로 해서 그 일로 인해서 유아들이 두려움을 떨고 있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러한 문제 제기에 이어서 최근에 발생했었던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제일 처음에 이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제3자 내지는 이 듣는 이 대상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일어나게 되는 이 반전에 대한 이 사람들의 관심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또 여기에 내용에 대해서 역시 잠재적인 피해자 내지는 이 피해의 이 대상자의 부모님으로서 보호자로서 여기에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거기에 더욱더 많은 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구체적인 또 자료를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시를 함으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도 어떠한 도표로 하는 숫자로 구체적인 거를 나타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은 가독성이 높은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현재 가면 갈수록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장치도 여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서는 구체적인 근거까지 하단에 둠으로 해가지고 이 학술 논문에서 나왔었던 이 학위 논문에서 나왔었던 자료를 근거로 했다라는 출처까지 명확히 함으로 해서 이 자료의 신빙성까지도 높이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 사례들을 이렇게 뉴스 화면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신문 기사들의 중요한 이 헤드라인 스크랩을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쯤 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아이에 대한 걱정뿐만이 아니라 항상 뉴스 매체나 아니면은 다양한 신문 보도 등을 통해 가지고 알고 있었던 이 유아 교육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아동 폭력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당연히 사람들로서는 훨씬 더 현실감 있게 이 내용들을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역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됩니다. 특히 여기에 색깔을 달리해서 텍스트에 신체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학대까지 함께 이야기함으로 해서 이 이후에 2차, 3차 새로운 카드 뉴스를 이야기를 할 때는 처음에 얘기했었던 이 아동 폭력에 대한 스토리가 이 신체적인 학대뿐만이 아니라 언어적인 학대라든가 정서적인 학대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학대 형태까지 모두 다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주제나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를 여기에서 제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는 정서적인 그리고 두려움이 그냥 단순하게 유아교육기관 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 전생에 걸쳐서 한다는 것도 같이 나타나 주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 아니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공감을 했었던 제3자한테 훨씬 더 많은 영향, 훨씬 더 많은 임팩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게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카드 뉴스의 형태로 봐서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카드 뉴스의 형태가 아니라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슬라이드화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화 되어 있는 걸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 배경 음악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아이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라든가 아이의 인터뷰가 들어갔다라든가 했었을 경우에 훨씬 더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감 있는 내용으로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이러한 사례도 됩니다. 이어서 유아들이 실제 현장에서 학대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고 해서 뭐 대표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내용들, 뭐 편식, 음식을 남기는 거, 밥을 느리게 먹는 거, 교사의 말을 뭐 집중해서 듣지 않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게 훈육. 하지만 이 훈육이 사실상 교육의 의미로서 훈육이 아니라 아이한테는 아동 폭력, 아동 학대에 대한 이러한 내용이다라고서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도 앞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훨씬 더 다양한 제2, 제3의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서는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아가 학대를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만 들었을 뿐이지 여기에 조금 더 다른 내용을 추가한다 그러면 여기에 훨씬 더 다양한 케이스를 여기에 뭐 연령별로, 대상별로, 케이스별로 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2, 제3의 이 다양한 프로젝트로 다양한 카드뉴스나 이 형태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을 이러한 출발점이 이러한 대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유아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가지고서는 바로 해결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논리적인 근거들을 몇 개가 더 추가를 해야 되겠죠. 자, 하지만 카드뉴스의 성격을 생각해 보시면 카드뉴스의 성격은 어떠한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 제시된 문제점에 대해서 뭐 그 근거라든가 아니 해결 방안이라든가 해결 방안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함으로 해가지고서는 직접 정책적으로 실현을 하자라는 이러한 좋은 목적이 있지만 그거를 모두 다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렇죠. 사람들한테 주의를 환기시키고 여기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 그리고 직접 우리가 현실에서 이것과 동일한 내지는 유사한 상황을 봤었을 때 이거에 사람들이 조금 더 훨씬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는 점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뭐 논리적인 근거도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제한된 수단, 제한된 이 콘텐츠 이 양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필요한 변화에 필요한 해결 방안 등을 제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즉 현재 제한되어 있는 시간과 제한되어 있는 페이지 내에서는 최대한 여기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는다는 점에서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에서는 학대 교사에 대한 처벌 강화라든가 신고 과정, 기타 교직의 뭐 인성 적성 검사를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이나 아니면은 원활한 소통 등에 대한 아주 또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역시 이것들도 제2, 제3의 카드 뉴스로 발전시킬 수 있을 만한 키워드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게 어떤 내용이냐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맺은 말을 믿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처음서부터 이 10장밖에 되지 않는 슬라이드를 보면서 여기에 전반적인 흐름, 그렇죠. 바로 제일 처음에 주변을 환기시킨 내용을 가지고서는 현재의 심각성이라든가 우리 주변에 현실성 있는 이러한 사례들을 제시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목적을 최종적으로 지향을 한다라는 일종의 그렇죠. 이 기획안의 중요한 프로세스에 맞춰서 이 내용이 구성이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제공됐었던 아주 중요한 키워드들, 이 키워드를 가지고 제2, 제3의 새로운 내용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앞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포커스할 수 있는 어떠한 이 기획 의도를 정확히 나타난 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 자체도 일단 스타트를 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시안으로서 굉장히 좋은 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여러분들도 혹시 카드 뉴스를 준비하는 팀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카드 뉴스에서 제일 처음에 출발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죠. 바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얼만큼 공감시키느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새로운 내용으로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이 배경 지식, 더 많은 사례들을 소개함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의 인식을 전환시킨다라든가,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직접 실천을 할 수 있을 만한 계기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동기를 부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명확한 목표, 명확한 방향에 따라서 이 내용을 이 방법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대표적인 카드뉴스의 사례를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이 카드뉴스의 사례와 함께 볼 수 있는 케이스로서 여러분들이 텍스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브런치 형태의 이러한 기행문 글의 시안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학기 초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할 때 이러이러한 다양한 케이스의 글이 여러분들 주변에 뭐 일기로부터 시작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주변에 간단하게 뭐 인터넷 게시판에다가 써놓아 있는, 또 내지는 뭐 이 SNS에다가 자기가 간단하게 남기는 메모, 이걸로 시작을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준비한 팀에서는 현재 이 본인이 친구들과 함께 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과정과 그 해외여행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에피소드나 이야기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얻었었던 다양한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 그로 인해 가지고서는 만족했었던 점, 불만족했었던 점, 나중에 후회가 남는 점,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최종적으로 만족하게 되는 이러한 행복에 대해서도 여기에서 이 자연스럽게 브런치와 같은 글의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처음에 에피소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최종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최종 산출물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일일이 보진 않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카드뉴스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거기에 있는 키워드들이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 중요한 이 동기부여를 했는지, 사람들한테 관심을 유도를 했는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있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일부 변하거나 아니면 형태 자체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나 여기에 있는 뭐 단어라든가 문제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됐는지를 여기서 여러분들 아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에서는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했었던 이야기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특이했었던 점이라든가 고등학교 생활에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나름대로 버틸 수 있었던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일기장에 쓰듯이 아주 소소한 내용으로, 그리고 또 이 시기에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또 수험생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목표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었던 이러한 내용들로 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도 정말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었지, 나도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있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당연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처음서부터 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주로 텍스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가독성은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처음서부터 유사한 경험이나 아니면은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포커싱할 수가 있지만, 집중하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뭐 요즘 뭐 청소년들이 그런 생각을 하나 보다, 또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을 때는 아니 중고등학생들이 아니면 뭐 대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될 텐데 공부란 게 때가 있는데 이렇게 놀러 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관심 있는 거 아니야? 우선은 처음서부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보완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은 다른 브런치 글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서두 부분을 이렇게 풀 텍스트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궁금하게 하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미스터리의 형식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 첫 문장이라든가 중간에 있는 이 형식들을 보면은 정말로 누구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장면에서 이러한 대화를 할 것 같은데 라는 내용이 느낄 수 있게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걸로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친했었던 친구들과 이러한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그렇죠, 뭐 간단한 대화문
뭐 기억이 남는 대화문의 형태로 해서 따옴표를 정식으로 이 쌍따옴표를 써가지고서는 야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래? 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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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대화를 옆에서 아주 가까이에서 친구들의 대화를 같이 듣거나 동참하는 것처럼 이런 대화문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가독성도 훨씬 더 좋을 뿐만이 아니라 그 대화를 읽어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아 나도 정말 저런 대화를 친구들과 나눴을 법한데 라고 하면서 훨씬 더 많은 공감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은 굳이 여기에 뭐 이 전통적인 문학 작품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이 텍스트 글처럼 반드시 대화문을 여기 뭐 쌍따옴표를 넣어가지고서는 대화문을 넣을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최근에는 SNS를 통해서 많이 소통을 하니까 이 카톡의 한 장면을 여러분들이 여기에 연출을 해가지고서는 카톡에서 친구들끼리 뭐 입장하셨습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이래볼래 저래볼래 뭐 나 정말로 좋은 생각이다 뭐 거기에 크크크크도 넣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재밌는 형태로 누구든지 쉽게 거기에 함께 빠져들 수 있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시작서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프트하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출발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나 관심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때 친구들끼리 만들었었던 뭐 준비물 내지는 이렇게 직접 손글씨 같은 거를 제시를 해주면은 이 손글씨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야 정말로 저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가면서 했구나 하면서 정말로 현실성 있게도 다가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적었었던 내용들이 정말로 나중에 어떠한 에피소드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도 그렇죠. 나중에 이거를 꺼내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고 생각하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보물주머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들을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정말로 이게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이 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는데요. 꼭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간단한 뭐 표 같은 거를 제시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아주 이쁘게 구성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이콘이라든가 이모티콘으로 하나의 커다란 가방 안에다가 일러스트를 활용을 해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있는 뭐 준비물이라든가 아니면은 돈을 경비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뭐 여행지를 세우는 과정 이런 것도 여기에서는 일단 스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물론 아직까지 시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처음 여러분들이 초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시안 그대로를 이 어떻게 보면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는 거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좋은 계획표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진행됐었던 시에 대한 순서로 진행된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설계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처음 작성하는 초안 시안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실제 여러분들이 최종 산출물 또 내지는 이거를 인쇄물이라든가 주변에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가 올리는 또 브런치로 올리는 이런 걸로 할 때는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집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재밌는 글 또 내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든지 공감하고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동참하면서 빠져들 수 있는 이러한 흐름으로 만들 수 있는 기법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 있지만 하나하나 케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은 돈이다. 그러면은 조그만한 부제목을 하나씩 달아서 뭐 돈에 대한 어떠한 시작서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과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지라는 거. 또 비행기표라든가 아니면 장소를 정하는 거. 이것과 관련해서도 역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그마한 소제목을 달아서 이거를 정하는 데에는 이러이러한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러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아직까지 여행을 뭐 떠나보지 않은 청소년들이 이 글을 읽어본다면은 맞다 내가 정말로 이러한 상황에 빠진다 그러면은 돈은 여행지는 아니면 일정은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에 대해서 모두 다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짧은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실제 자기하고의 현실성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시간 순서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를 하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새롭게 배치를 한다 그러면은 또 새롭게 구분을 해놔서 나눠 놓는다 그러면은 이 나눠놨었던 게 바로 제3자나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은 훨씬 더 궁금증을 가지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필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그때 구매했었던 캐리어라든가 또 직접 본인들이 만들었었던 이러한 가이드북 이런 것들은 이 사진 하나만 보는 것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죠 뭐 공감대도 느끼고 굉장히 재미있는 사진으로서 남을 수 있고 당연히 본인들이나 같이 여행을 갔었던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겠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었었던 것들을 굳이 사진 하나로만 할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속에 있는 페이지를 펼쳐보면은 정말로 왜냐하면 이 페이지를 보면은 누구든지 궁금해 하거든요. 이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 하고 궁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한 장은 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심지어는 한 장을 폈었던 예를 들어서 뭐 세 번째 페이지에 있었던 내용에 지도는 어느 정도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건지 그 지도 부분만 확대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편집 형태로 구성을 한다 그러면 정말로 어떤 가이드북보다도 훨씬 더 재밌게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진 하나하나가 하나의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자체가 바로 블로그나 아니면은 이 브런치에서 나오는 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케이스를 가지고서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은 크게 두 가지를 느낄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 글 자체는 일단 시안으로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시작하면서부터 여행이 끝날 때까지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그렇죠 시계열로 분석을 해서 시계열로 작성해 놓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에피소드와 다양한 내용들 여기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있는 데에 직접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공감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거는 그렇죠 실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다양한 사진들이나 아니면은 여기에 직접 이 에피소드와 연관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의미 또 내지는 뭐 돈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의미 또 여러분들이 일정을 짜는 데 있어 가지고선 어려움이 있었던 이러한 어떠한 사례에 대한 의미 이러한 것들 자체도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관심을 느끼게 하고 거기에 어떠한 특별한 이 포인트에 자기가 공감대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블로그나 아니면은 브런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 바로 자기가 제3자, 독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시작서부터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 글이 시작하면서부터 맨 끝에 주제에 대한 결론을 맺을 때까지 독자의 입장으로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독자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리고 읽는 이로 하여금 훨씬 더 궁금증을 자아내고 여기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직접 여기에 빠져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대표적인 케이스 일단 먼저 한두 개만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혹시 뭐 카드 뉴스라든가 아니면 텍스트 중심의 이러한 텍스트와 이 사진 중심의 블로그나 브런치를 준비하는 팀이나 친구들이 있으면은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본인들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것들과 한번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자기가 부족한 점들을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한번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